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이죠. 인생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 태어나 이런 말을 제가 겪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공포, 스릴러, 호러.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에 비교하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감히 무섭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글로 표현하니 생생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기에 꼭 구독자분들도 저라고 몰입하셔서 상상하며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제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랑 남편은 한 살 차이였어요. 저보다 한 살 위였던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웃는 모습이 예쁘던 사람이었죠. 그 웃는 모습에 살살 녹아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남편이 제게 본인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본인은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라서 오히려 더 끌리고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다가갔고 결국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오히려 남편이 제게 더 사랑을 많이 주었고 여느 커플과 다를 거 하나 없이 지냈어요. 저희 커플이 봄에 만났는데 한참 예쁠 때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하고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서 툭 찌르기만 해도 설레이는 계절에 만나서 그런지 더욱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봄을 지나 여름에는 둘 다 물개 수준으로 물놀이를 좋아해서 함께 물놀이를 하며 참 재밌게도 놀았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고 단풍이 물든 계절을 보니 그냥 좋았습니다. 퇴근 후 야시장에서 소주 한잔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어느 정도 만남이 이어져서 그런지 조금 더 편해진 사이였죠. 봄, 여름, 가을 무탈하게 보내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추운 겨울이 되니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데이트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 시작했고 밖에 나오기도 싫어했죠. 딱 봐도 권태기가 왔구나 싶어 너무 속상했고 변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고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방방 뛰며 저를 붙잡았어요. 절대 변심한 게 아니라고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저 계절성 우울증처럼 유독 겨울에 본인 기분 자체가 좋지 않은 날이 많다며 고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곁에 남기로 했고 열심히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튕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니 오히려 본인이 제게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 부분에 만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해프닝을 보내고 그 후에는 문제없이 잘 만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도 집순이 집돌이 체질이라서 결혼 후에는 오히려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부부였죠. 남편이 평소 습관 중 제가 배워야겠다 싶었던 게 영양제를 다양하게 시간별로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알림까지 설정해두면 먹는 열정을 보였기에 저 역시 그걸 본받아서 다이소에 가서 일주일치 약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약통을 사서 영양제를 담아 다니며 챙겨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시모가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 걸 알고 음식 같은 걸 자주 챙겨다 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인데 그걸 아시고는 자기 전에 마시면 잠들기 좋은 차라며 직접 우려다 주시는 차도 있었죠. 그걸 따뜻하게 자기 전에 데워 먹으면 진짜 너무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덕분에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뭔가 개운하다기보다는 자꾸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정신이 조금 해롱해롱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오래 푹 자고 그런가 싶었죠. 시모는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정성을 다해주셨고 그런 마음이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 일정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신혼여행도 못 갔고 2달 정도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그 2달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신없는 저를 위해 시모는 몰래 오셔서 집안 살림까지 해주시고 저녁까지 차려두고 가시곤 했죠. 어머님, 오셨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어? 아니다. 나는 집이 편해서 너희 편하게 먹고 요리 너 내가 준 차 잘 마시고 있니? 효과는 좀 있어? 네. 그거 마시면 진짜 완전 골아 떨어져요. 그거 뭐 우리신 거예요? 불면증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다 없었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어머님.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내가 다 구해다 우린 거야. 정말 귀한 거니까 누구 주지도 말고 너만 마셔라. 몸에도 좋은 거니까. 늘 감사해요, 어머님. 일 좀 한가해지면 꼭 좋은 곳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그래, 알겠다. 재승이 좀 바꿔줄래? 나야. 누가 봐도 천사인 시모였죠. 시모 덕분에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도 별탈 없이 잘 지냈죠. 그러던 중 업무 때문에 통화 녹음본을 찾아 듣다가 잘못 눌러서 시모랑 통화한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들었죠. 간혹 저렇게 제 자동 녹음이 되는 걸 제 핸드폰으로 시모랑 통화하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해서 둘이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둘이 뭐라고 통화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관심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요리 이상한 김새 안 보이지? 그런 거 없어. 그래, 잘 고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 증상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하면 꼭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한동안 조용하긴 한데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응, 나도 알지.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얼른 임신시켜. 그래야 팔목 딱 잡을 수 있으니까. 임신시키고 회사 그만두게 해. 격려 단절 딱 시키고 이도저도 못하게 해야 도망도 못 가지. 안 그래? 응, 그럴 생각이야. 누가 봐도 수상한 대화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걸 남편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뭐냐고 물을까 고민도 했지만 어설프게 물어봤다가는 되려 머리를 써서 솔직하게 말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들의 대화를 더 엿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엿듣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일부러 남편을 바꿔주는 식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나 그 후 이상한 듯한 대화는 있었어도 딱 이거다 싶은 대화가 없어서 애매한 상태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달이 지났고 예약해둔 신혼여행을 제주로 떠나게 되었죠. 뭔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게 전 전화 녹음을 들은 후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하나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고 전 평소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서부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중얼중얼.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안 들려. 중얼중얼. 여보, 뭐라는 거야? 안 들린다고. 뭐? 미쳤나봐?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하던 남편은 갑자기 뭐? 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상했고 그 이후로 저 역시 기분이 상해서 말을 걸지 않은 채 제주도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렌트카를 탔죠. 차를 타자마자 출발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본인의 작은 가방을 뒷자리에 막 뒤집더니 뭘 찾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뭘 찾는데?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너. 아니, 당신 아까부터 왜 그래? 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데 자꾸. 야, 거슬리게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알아들어? 주둥이를 확. 뭐라고? 남편의 저런 거친 모습과 말투,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에 미친 사람처럼 뒤집은 가방 속에서 찾은 건 영양제를 넣어둔 그 약통이었고 그걸 쥐더니 물도 없이 바로 꺼내서 먹는 겁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원래 도착하자마자 맛집을 가기로 했으나 그렇게 고프던 배도 고프지 않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숙소로 바로 가자고 했고 가는 동안 내내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못 참고 그 약통을 딱 손에 쥐고 말했어요. 당신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소리를 지르질 않나 주둥이를 확? 지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데? 겨우 이 영양제 하나 때문에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야 지금? 야, 손대지 마.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달리는 차를 막다른 길에 확 들어가 세워버렸고 저에게 이어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게 둬. 냅둬.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들지 마. 왜 이래 대체? 정말 당신 미쳤니? 미쳐? 미쳐? 그러더니 소름 끼칠 정도로 갑자기 막 웃더니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전 공포심을 느꼈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했던 건 그간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였죠. 많은 생각을 하며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상했던 건 공항에서부터 바뀐 동선까지 내내 저희 차만 졸졸 쫓아오는 렌트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 말았으나 자꾸만 오길래 이상해서 차 번호판까지 제가 봐뒀는데 정말 내내 쫓아오더군요. 그래서 전 머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 차가 누가 탄 건지는 몰라도 미행을 하는 게 맞나는 확인하고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고 마침 편의점과 카페가 있는 거리가 있길래 급히 차를 세워 전 화장실을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차를 지나갔어야 하는데 저희 차 바로 뒤에 너무 티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출발하니 또 따라오고 있었죠. 싸웠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나 저 차도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뒤에 차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는데 뭔지 알아? 화장실까지 들렀는데 쫓아오는 건 좀 이상한데? 나 지금 너 때문에 너무 열받고 예민하거든? 그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쫓아오기 누가 쫓아온다고 난리야? 너 망상병 있냐? 아니 정말이라고 차 번호판까지 외워뒀는데 공항에서부터 내내 쫓아온다니까? 조용히 해. 남편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통 불가였고 내내 소리만 질렀고 중얼거리다 웃고 너무 섬뜩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 몰래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약한 숙소 근처에 제가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나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뭐지 싶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내리고 제가 멀뚱히 서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목말라 목말라 하면서 물을 미친 듯이 마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요. 질질 다 흘리며 캑캑거리며 흡입입 별소리를 다 내며 마시더니 갑자기 멍하니 한 곳만 능시해서 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르고 뭐라고 해도 대꾸도 없이 한참을 말이죠.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일이 조금 있었는데 화풀이를 너무 했어. 너무 예민했어. 진짜 미안해. 너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어쩌지? 내가 당장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아니다. 같이 나가서 뭘 좀 먹자.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로 무릎 꿇을게. 놀랬지? 야 이재승 나 너무 무서우려고 해. 이게 화풀이고 예민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당신. 왜 그래?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줘 여보. 남편은 갑자기 제가 알던 그 표정과 말투로 돌아오더니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이 모습에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침착하게 그치만 거리를 두고 우선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멍하니 서 있더니 씩 웃더니 깔깔 웃었어요. 막 미친 듯이 웃더니 뭘 얘기해 이년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년아!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그냥 제 가방이랑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저희 숙소 앞에 귀를 대고 있던 한 여자랑 마주쳤고 절 보더니 막 도망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미행하던 사람 같아서 미친 듯이 뛰어잡았고 그 정체는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시모를 끌고 들어와서 전 울었어요. 이 사람 정신병 있어요? 맞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둘이 통화 내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어? 너 우선 조용히 해. 지금은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 얌전히. 내가 다 설명하마. 뭘 설명해요? 뭘?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소름 끼쳐 죽겠네 정말. 그렇게 시무랑 한바탕 하는 도중에 남편은 홀로 서서 벽을 보고 중얼중얼 거렸고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아! 하며 고함을 치며 제 앞으로 막 다가와서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주저앉았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 길로 예약한 숙소로 도망갔고 다음날 제일 이른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걸 예상했는지 그 길도 곧이어 집으로 왔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왔고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인 상태로 왔더군요. 여보, 설명할게. 어딜 가려고 해? 제발 이러지 마. 나,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 소름 끼쳐.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설명해 준다니까. 우선 이 차 좀 마시고 친정 좀 해봐. 제가 한참 흥분해서 난리치니 결국 차를 마시며 다 같이 얘기 좀 나누기로 했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일까요? 차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눈 떠보니 침대였고 잠든 저를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진짜 악소리도 못 내고 멍하니 쳐다봤더니 깼네 하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전 선뜻감을 느끼다 못해 정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 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고 남편의 방금 그 행동은 뭐고 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었죠. 당장이고 그 집에서 나올까 생각도 했지만 이유를 알고 싶었고 전 소형 카메라를 잔뜩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던 게 시모가 전류의 불면증을 치료해준다던 직접 무렸다던 차를 마시면 정말 숙면이 아니라 뻗는 거라는 걸 알았죠. 전 평소처럼 행동하며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난 척 삐진 척하며 평소처럼 지냈고 다만 차는 마시지 않은 척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 잠든 척하며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들을 다 견디고 며칠을 참았고 카메라에 찍힌 사실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작은 방 안쪽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수납 공간이 워낙 많아서 창고지만 비워져 있고 거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그 차를 마시고 침대에 가서 자버리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였고 그 차는 수면제를 잔뜩 넣어 만든 차였죠. 그렇게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저를 방치한 채 남편은 저를 보며 실실 웃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안 쓰는 창고에서 시모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그렇게 잠들면 시모가 거기서 기어나와서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는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모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다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모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제 옷장까지 찢어 제 옷을 입고 뭘 먹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혼자 커피를 타먹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섬뜩했던 건 저랑 남편의 결혼 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보면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장면도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치도 못해 섬뜩해서 정말 주저앉아 버렸던 게 대체 언제부터 시모는 저희 집 창고에서 함께 살았던 걸까요? 이 창고가 처음에는 보기 싫고 계절성 타는 물건들을 넣어뒀던 정도로 쓰이긴 했는데 남편이 척척 정리를 하면서 그 창고에 물건을 두면 곰팡이가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저긴 절대 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습하긴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인 걸까요? 여태껏 저녁만 차려주고 사라지는 천사 같았던 시모는 알고 보니 저녁을 차려놓고 창고방에 숨어야 하기에 급히 집에 간척을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혼란스러움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과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싶었던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정말 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도 없었으니 당장 화내고 소리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했어요. 전 이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밝힐 때 집이 아닌 카페로 장소를 택했고 카페에서 영상들을 보여주며 정체를 다 알았다고 했죠. 소름 끼쳐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들 뭐야? 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 창고에서 숨어 사셨어요? 아니, 이재승 당신은 뭐야?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대체 나한테 둘이 숨기는 게 뭐니? 이렇게까지 밝혀진 이상 숨길 게 있니? 둔한 년인 줄 알았더니 눈치 빠른 년이네? 그러게 엄마가 빨리 임신시키랬지? 너 같은 것들은 평생 우리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의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쉽네. 뭐라고? 완전 사이코 아니야? 당신 정신병원 가봐. 갔지. 약도 먹는걸? 꽁꽁 숨었는데 걸렸네. 여보, 엄마가 조금 아파. 그치만 난 아니야. 내가 엄마 옆에 두고 보살펴야 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너도 쉬어 그만해. 네가 제일 소름 끼쳐. 너도 네 엄마도 둘 다 똑같이 정신병자야. 난 아니야. 여보, 난 정말 억울해. 억울해? 억울이란 뜻은 알고 쓰는 거니 너? 그만 까불어 유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왜 피하는 줄 알아? 무서워서. 우린 무서울 게 없거든. 조심해. 나 니네 부모님 집도 다 아는데 어쩌려고 그래? 이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했으나 전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과호흡이 나서 구급차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인 건지 이 대화 내용도 제가 혹시 몰라 녹취를 해둔 상황이라 고소할 때 협박으로 같이 고소를 했어요. 이혼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니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빙의 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죽어도 시모는 아니라고 방방 뛰며 그저 정신 쪽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알아보고 겪은 것들은 보아하니 남편의 빙의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시모 역시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늘 먹던 영양제는 정신과 약이었지만 순간 진정을 시켜줄 뿐 효과도 없던 거예요. 결국 이 둘은 죗값도 받아야 했지만 정신병 동의 강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 가끔씩 생생한 악몽에 시달려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